뚱탑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의원 탈당을 했습니다. 다만 윤영찬 의원은 잔류를 택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윤영찬 의원이 이미 꽤 며칠 전부터 상당히 고심하고 있었다. 네. 뭐이 얘기는 이미 뭐 보니 그 원칙과 상식 의원분들이 지금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고 네.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거나 뭐 친문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런 친문재인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만류를 했다라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네.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면서 당에서 이제 징계를 내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그게 이제 정성호 의원의 이제 의원의 이제 문자 문자에 메시지에 뭐 네. 공개 그러니까 의도적이진 않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공개와 관련해서 맞물려서 상당히 이게 조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네. 야 공천 어떻게 받아서 좀 살아남으려고 유력한 경쟁자 없어졌으니까 뭐 이런 판단 주판에 굴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알 수가 없는데 뭐 알 수 없죠.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당의 문제점 사당화 그게 뭐 완전히 저는 틀렸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탈당을 할 것이냐 당에서 남아서 할 것이냐 이런 뭐 이제 차이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하나도 해소가 안 됐어요. 그 본인이 주장해 왔던 것들이 하나도 해소가 안 됐고 통합 비대위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제 강성 지지자들 뭐 개딸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소가 됐거나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조짐이 하나도 없는데 잔류를 했다. 그럼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과 네. 상식 그 다른 의원도 그렇고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좀 당황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정치판이라는 게 워낙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윤영찬 의원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와 매우 가까운 매우 가깝고 유일한 이낙연계 이른바 NI계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약간 일말에 또 기다림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가령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러겠죠. 때를 좀 기다려 봅니다. 이랬겠죠. 아, 근데 엄중하게 기다려본다. 그러기에는 너무 쌍방향으로 다 두들겨 맞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오히려 원칙과 상식에 대한 비난보다는 당 내에서도 윤영찬 의원 뭐냐 이런 식이 되고 있거든요. 이른바 정성호 의원 문자까지 같이 이제 겹쳐지면서 네. 공천 때문에 안 떠난 거냐. 그러니까 현근택 변호사가 건재했다면 공천 받을 가능. 물론 그건 이제 오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예. 했어요. 그래서 예. 그거는 뭐 우리가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총선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은 뭐 실체도 중요하겠지만 여론을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정치인은 이미지를 먹고 이미지. 배종찬 예. 소장은 밥을 두 그릇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침 또 많이 드셨죠? 예. 네네 아침부터 좀 과식을 했나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어떤 타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은 지역구 유권자들한테 설명하기도 참 애매모호한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저쪽 다 비판을 받는데 국민의힘까지 나서서 윤영찬 의원을 비판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원칙과 상식에서 참 가장 묘해진 사람이 윤영찬 의원이다 이렇게 봐요. 자, 어제 민주당이 보도에 따르면 현역 의원 하위 20% 결과를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불출마를 권고한 건데 자 20%면 지금 몇 명입니까? 꽤 많은 수거든요. 이분들도 탈당 신당 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그게 언론 보도가 네. 먼저 나왔고 당에서는 하위 평가자 20%에게 전화를 돌려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오보다. 오보다. 예. 그리고 당은 하위 평가 20% 해당자에 통보한 사실도 없고 불출마를 권고한 사실도 없다라고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어요. 네. 안 믿습니다. 믿지 않는 많이 한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아요. 네. 예, 더불어민주당 자체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 루트로 조금 이제 했고,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할 문제는 아닌데 이미 아름아름 다 좀 저 의원들은 다 확인을 해보니까 네. 좀 이제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스트도 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꽤 이제 뭐 리스트가 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새롭지 않아요.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 2020년 때 실제 그러면은 다 공정하게 경선에 붙여주고 막 이렇게 시스템 공천이 막 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공천에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다가 탈락한 사람들이 엄청 불만이 많은 게 정성 평가가 많아요. 예. 정성 평가가 많고 정량이 정량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치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경선을 붙일지 말지 단수 경선할지 그러니까 복수 이제 경선을 붙일지를 네.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실제 53개 지역구가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네. 이 중에서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뭐 세지 않았지만은 경선을 한 데가 30% 정도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 단수 공천이 많네요. 단수 공천이 엄청 많고 아니면은 아예 전략 공천. 전략 공천 예,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하위 20%한테 이렇게 하는 게 그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감점을 주거나 뭐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불출마를 하지 못하게 완전 눌러앉힐 명분은 없으니까 사실상 부드럽게 이제 권고를 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이분들이 탈당을 해서 그러면 원칙과 상식으로 네. 갈 것이냐라잖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아, 거의 그렇습니까? 안 갈 거다. 거의 안 갈 것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되면은 철새 이미지가 그 원래부터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갔을 경우에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이분들이 오히려 욕을 먹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직은 이 정당들이 제3지대가 조금 더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예, 네. 그러면은 지금 가서 이득이 있냐? 차라리 나는 억울하게 컷오프 됐다라고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지금은 더 경쟁력이 높지 않냐? 그렇게 스스로 판단할 건데 네. 제3지대의 어떤 지지율이나 바람이 심상치 않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저도 네. 조금 다르고 또 같은 부분도 있고 네.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무소속은 그런데 참 이번 총선은 무소속이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무소속이. 왜냐하면 예. 워낙 이제 신당 자체도 주목도가 높은 선거가 되기 때문에 대체로 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런 일례가 원칙과 상식도 신당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아니면 원칙과 상식 정도 되면 조홍천 의원이 재선인가 초선인가요? 재선이죠. 재선이죠. 네.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도 재선 이상이에요 다. 그렇죠. 그렇죠. 윤영찬 의원은 초선인가요? 이원욱 3선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조홍천 의원 재선이죠. 재선이죠. 뭐 김종민 의원도 또 지금 재선이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정도면 무소속으로 나갈 만한데도 신당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김종민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와 합류설도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또 신빙성도 네. 있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무소속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하. 그럼 무소속으로 나갈 가능성 크지 않다. 그런데 그럼 공천을 못 받는다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이번 총선을 포기하느냐? 이미 한참 포기했던 사람들도 돌아오는 게 이번 선거예요. 예. 한번 해보자 예. 이 판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선택을 한다면 이들은 상당히 이낙연 신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왜 그러냐면 뭐 철새라는 거는 가령 민주당의 명분이 아주 강하면 철새소를 듣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조차도 지금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명을 충분히 다독거리지 못하고 있고 통합 비대위에 대해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면 설득력 있는 대안을 못 만들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따져본다면 병리평이나 준연동형 부분에 네.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판단을 못 내리고 있고 그러면 떠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 떠날 가능성이 있고 네. 경선 못 받는다면 그리고 이들은 이낙연 신당이 또 이제 이낙연 신당이 아까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김준일 수석 에디터의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빅텐트 논의다 오늘도 네. 모인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적어도 이낙연 신당이 두세 개의 조사에서 한 15% 이상을 확보하면 가보자. 15% 이상이네. 수도권은 할 만한데 그 호남도 한번 가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런 상황이 연출될 그런 수 상황이 있는 될 수도 있다. 마침 오늘 이낙연 전 대표 탈당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계속 이제 좀 전과자 발언이라든지 민주당을 좀 이렇게 저격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런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지금 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각을 세워야 되는 어떤 필요성은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정밀하게 할 필요는 있다.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그 44%가 예. 전국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다라는 거는 정확하게는 이게 경실련에서 네. 작년 7월에 이제 발표를 한 거고 2020년 총선 출마자들이 그때 이제 전과 기록이 다 나오잖아요. 후보자들이 거기에서 당선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라는 찾아보니까, 거예요. 예. 정확하게는 41.2%입니다. 41.2%가 전과가 있다라는 건데 이 중에서 노동운동하고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정치 이제 사상범들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 거 빼면은 16.2%인가 정도 돼요. 네.
근데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있는 이런 분들을 조금 자존심을 긁을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지 않은 네. 수치를 얘기를 하면은.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은 19%였거든요. 전과가 있는 더 사람들이. 많네요. 예. 예. 그리고 뭐 그 거기서 뭐 독인 객인입니다. 제가 네. 16% 민주당 의원들은 16%인데 이것도 문제예요. 아니 이게 대부분 보면은 구체적 내용을 보면은 음주운전 예. 그리고 무슨 사기 네. 그리고 선거법 위반 이런 거거든요. 아니 5명 중에 1명이나 6명 중에 1명이 전과가 국회의원이 있는 게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않죠. 이낙연 대표가 지적한 부분이 저는 틀렸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신당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까지 좀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필요하게 전선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 뭐 전략적으로라도 이재명 대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게 오히려 신당의 외연 먹힐 확장에도 것이다.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좀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치를 뭐 44%였는데 지난 9일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서는 정정합니다. 사과했죠. 41%로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전에 이제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상당히 정확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나 공공선을 해치는 이른바 일종의 좀 악질 이 범죄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예. 한 16% 정도 거친다는 건데 저는 그 차원도 있겠지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86 운동권 청산에 이낙연 전 대표도 좀 올라타 있지 않냐 그런 분석이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민주당이 식으로. 변해라. 왜 이렇게 기존에 이 비판받아 왔던 86세대의 그 비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냐. 실제 지금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이 K스탯 리서치에 의해서 지난달입니다. 30일, 31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무선 네.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인데 질문을 정확하게 제가 전달드릴게요.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60년대생 이른바 운동권 정치인들에 대해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58%가 공감이에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입니다. 심지어는 50대에서도 공감 의견이 60%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적어도 86세대를 대표한다고 해서 운동권 정치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민주당이라면 적어도 통합 비대위나 병립형이 아니라 준연동형이다. 이런 건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다. 방금 전에 예.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를 다 범죄자로 몰아서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까지 뭐 44%니 41%라고 이야기한 건 좀 가장되고 또 좀 과도할 수 네.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나오는 86세대 운동권 정치인 86세대 전부가 아닙니다. 네. 태진 청산론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도 상당히 공감도를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뭐 이재명 대표는 어제 퇴원을 하면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증오와 대결의 정치 끝내자. 자기도 성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좀 보셨는지 그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일단 뭐 메시지는 예상된 대로 나왔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대 의료진하고 부산대 의료진한테 감사 표명한 거 그리고 뭐 죽이는 정치가 아닌 살리는 정치하자 네. 증오의 정치를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맞는 얘기했죠. 다 맞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맞습니다. 네. 피해자가 맞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또 개인적인 트라우마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또 케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은 본인은 증오의 정치를 안 했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그러니까 피습 사건에 대해서 네. 뭐 이 부분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얘기를 하면은 본인은 정당한 저항이라고 했지만은 상당히 오랫동안 굉장히 대결의 정치를 본인도 해왔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본인이 하는 거는 정당한 저항이고 저쪽이 하는 거는 증오의 정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메시지 울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럼 뭐가 바뀔 거냐 민주당은. 네. 이재명은 뭐가 바뀔 거고 민주당은 뭐가 바뀔 거냐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이 부산대 의전원 그러니까 전원 서울대 이제 옮긴 거 이거가 부산 지역 민심이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예, 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 크게 변동이 없지만은 이게 총선이다 보면은 특정 지역에서의 이슈는 그 특정 지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산 지역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떨어졌어요. 지금 민주당이. 이게 그러면 부산에서 뭐 한때 지금 뭐 부산 18석 중에 지금 8석까지 좀 노려보겠다 하다가 이거 다 물거품이 될 위기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메시지 정도로는 저는 안 되겠다. 이거는 정무적으로 어쨌든 부산 지역에서 이게 실망이 있고 그러면은 더 세게 뭔가를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안이하게 나이브하게 지금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이거 지금 맨날 뭐 가짜뉴스 타령만 하고 있는데 지금 뭘 가지고 지금 총선을 치르게 반 윤석열 하나 가지고 지금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건지 굉장히 좀 현실인식이 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몇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 이제 질문들까지 묶어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키워드가 부산일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는 이제 탈당일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태어나는 마당에 사실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 이만저만한 사건이 아니었고 이를 토대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동정 여론과 또 지지층을 결집하는 일종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대체로 피습 시점에는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방금 전에 김수석 에디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대 병원이냐 서울대 병원이냐 헬기냐 아니냐 뭐 노덜섬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로 비화돼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까지 설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고 신중하지만 그런 관련된 발언이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발언으로 넘어갈 태원 일성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위기 국면이다. 내 거취도 신중하게 또 심각하게 고민하고 판단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할지 발표하겠다. 저는 그렇게 갔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탈당하는 의원들이 탈당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위한 앞으로의 보완을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다. 메시지를 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피습범에 대한 구체적인 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당사자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좀 더 국민들에게 관련해서 명쾌하게 좀 설명을 덧붙였더라면 좋았을 뻔했고 왜냐하면 경찰이 이 부분을 안 밝히고 있으니까 끝으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마무리를 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부산에 가서 그 질문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묶어서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좀 시간 짧네요. 그래서 이제 묶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PK 민심을 잡기 위해서 1박 2일로 내려가서 자갈치 시장 훑고 그다음에 백스코에 가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PK 민심이 이번 총선에서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현실적인 경쟁자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그런 발언을 왜 묶어내지 못했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요거는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랬는데 데이터 말씀드리는 게 좋은데 일단은 여론조사 공정의 데일리한 의뢰로 1월 8일부터 9일까지 ARS 무선 자동응답 조사인데 이재명 대표의 헬기 전원 부산대에서 서울대 간 거가 적절했냐 부적절했냐 물어봤거든요. 부적절했다 48.1 적절했다 44.5 잘 모르겠다 7.4 어쨌든 부적절했다가 굉장히 더 높다. 좀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미디어 리서치가 뉴스핀 의뢰로 1월 8일에서 9일 무선 자동응답 조사 ARS 조사를 했는데 자, 정당 지지도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35.8, 국민의힘이 41.2인데 이제 이게 좀 지역별로 보면은 수도권하고 호남에서는 올랐어요.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로. 그런데 소위 말해서 부울경이라고 하죠.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34.6에서 20.5%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부산대에 이거에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1월 6일부터 8일 유무선 병행 조사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수행 평가가 잘한 46.3, 잘못하면 44.5. 네. 그래서 오차범위 내지만은 잘하면 좀 더 많아요.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는 잘못함이 52.4, 잘함이 39.4. 차이가 좀 잘못함이 나네요. 훨씬 많습니다. 자, 이게 피습을 당한 상황에서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대표가 스스로 지금 이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게 동정 여론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물론 이게 그 상황을 이해를 하더라도 논란만 일으키고 수습도 안 하고 당 분열되고 있고 본인이 희생하는 것도 없고 이번 총선이 반 윤석열 빼놓고 민주당도 이제 뭘로 선거를 치르려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메시지가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네. 한나땡의 역설이라는 네. 거죠. 왜냐하면 네. 이게 YTN 조사는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엠브레인 퍼블릭이 YTN의 의뢰로 지난 7일, 8일 실시한 조사인데 무선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이 조사를 보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평가가 긍정이 46%, 네. 지금 부정이 38%, 예. 이재명 대표의 직무평가가 긍정이 40, 부정이 거의 절반 가까운 49%나 돼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재명 대표 피습까지 있었는데 그게 정치적 반사 이익을 가져오기는커녕 못 받았다는 거죠. 오히려 네. 역효과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수치상으로는.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면은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이 꽉 막혀 있어서 그렇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목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봐야 있었다. 되는데 예. 46이 긍정이고 부정이 38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지금 부산 여론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네. 피습 이후에 집에서 이제 요양을 해야 되는 오늘부터 그런 잠잠한 관계로 광폭행보를 하면서 중도, 무당, 부산, 울산, 경남, PK, 2030, MZ세대 또 50대 이런 쪽에 86세대 운동권 정치인 퇴진 청산론 이것까지도 설파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응이 필요해요.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도 수도권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네. 서울은 심상치가 않으니까 예. 경기도는 그렇다 치고 경기도는 여전히 이제 민주당이 견고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대응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이 상당히 이 민주당으로서는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영입 인재 1호 아니면 비대위원 관련해서 어제 좀 언급을 좀 했었어요. 뭐 신중을 기대한다. 뭐 철학이 같지 않다. 이 대응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근데 뭐 이분들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분들 보면은 네. 전체적으로 예전에 소위 말해서 뱉어놓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가 또 하나씩 나오고 또 하나씩 나올 건데 그렇다고 그때마다 다 자를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고민이에요, 사실은. 지금 계속 한 명 이제 그 누구였죠? 그분 이제 사퇴했고 민경우 이제 사퇴하고 지금 뭐 전 비대위원. 예, 뭐 네. 박상수 변호사 인재 영입했는데 논란이 있고 지금 호남 연대 네. 그분도 이제 논란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해명하고 하는 것보다는 좀 정확하게 그러면은 본인이 뭐가 문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계속 이게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상당히 비대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 앞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답변을 할 상황이 생길 것 그렇죠. 같긴 하네요. 예, 요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고위공직자 특히 이제 장차관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 시절에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빠뜨리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이제 비대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위공직자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추가해야 돼요. 하나는 이걸 여의도 연구원에서 할 일인지 아니면 인재영입위원회에서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비대위원장이 또 공동위원장이기도 하잖아요. 첫 번째는 빅데이터가 요즘에는 유튜브까지 포함해서 네. 분석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그 이름을 넣어보면 민경우면 민경우, 박은식이면 박은식 쫙 다 나옵니다. 나오죠.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휴민트 분석을 하면 돼요. 언론인을 대체로 이제 신문, TV 포함해서 각 3명씩 구성을 해가지고 휴민트 분석을 하면
6명 중에서 4명 이상 정도가 부적절하면은 그건 재검토가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론동탑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총선 국면이잖아요. 1시간으로 확대해서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초대 손님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론동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준일, 백윤상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